다름이 아니라고 제가 하는 강연을 녹화해서 항상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자, 사실은 그 AI에 관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추세는요, 그냥 도대체 AI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강연을 몇 번 한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무언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의 지식을 습득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좀 헛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의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동사 원리를 비전공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수준 정도만 강연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이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모두 함께 인공지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는 분이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좋아요. 그리고 현재 이 슬라이드는 온라인으로 그냥 공개해뒀습니다. 항상. 그래서 만약에 머티리얼을 나는 디지털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주소 치시면 핸드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AI가 뭔가, 어떻게 분석하나, 도대체 어떻게 말하게 시켰나,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영화도 만들 수 있나, 진짜인가, 이런 사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AI. 사실 AI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요, Artificial Intelligence니까 Artificial은 오해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Intelligence예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능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얼핏 잘못 오해를 하면 우리가 지능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잘못된 추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추정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도대체 AI 하는데 뭐라는 거냐? 사실은 지능의 동작 원리를 알아내서 그거를 그대로 구현한 게 아니라 지능적인 행동, 지능적인 과업, 지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을 흉내내는 거. 그게 인공지능,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적인 행동을 사람의 지능적인 방법과 똑같이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과만 똑같은 그게 바로 AI 요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지능적인 행동의 문제를 알죠. 사실은 늘상 겪는 겁니다. 인식, 인식, 물리, 예측, 계산, 요약, 감성 분석, 추리 생성 등등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은 지능적인 행동이 있는데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흉내내보는 게 바로 AI라고 이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흉내냈지? 그것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면 이해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분은 요거 만들어봤을 겁니다. 투어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튜링 테스트. 에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AI라는 걸 처음 쓴 사람이에요. 1950년대쯤인가요?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도 나와서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자 당시에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튜어링 테스트로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기업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이 앉아있고요. 오른쪽에 여성분의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고요.
왼쪽에 컴퓨터가 있고요. 서로 그 존재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 대신 텍스트를 통해서 타이핑이 컴퓨터가 보여있죠. 문자가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사람 아니야 라고 믿어지면 그건 인공지능이 완성됐다고 보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도 유효한 방법론입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면 인공지능은 완성이 지는 것처럼 이 챗GPT로 우리가 마치 사람처럼 똑같이 상대방에서 직접 볼 수만 없다면 사람과 똑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인공지능의 지금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했냐? 사람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AI에 관한 문제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정도 상식도 있을 줄 알았는데 참 쉬운 예를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보통 AI로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외향 사진을 AI 그 컴퓨터 말하는 프로그램인데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얘가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짜게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인식 문제의 간단한 버전이죠.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고 혼나하고 힘든 작업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된다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원리만 이해하면 별로 어려운 원리는 지금 보다시피 또 다른 예를 있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을 들으면 무엇이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결과가 이기네. 그렇죠? 어디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시야 판단을 할 수 있는 스팀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지능적인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간단한 예부터 하나 볼게요. 고양이를 사진을 보고 고양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사용되는 AI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정도는 또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컴퓨터에 입력하죠. 어때요? 디지타이즈에서 숫자로 바꿔서 입력을 하는 거. 이 정도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픽셀 개수만큼 이러한 숫자로 바꾸지 않는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를 소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신경망이라고 하는 특별한 알고리즘에 넣어요. 그런데 신경망이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그림이 이런 거죠.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줄로 쫙 이렇게 그어놨죠. 사실 동그라미가 숫자 동그라미 다른 거 아무것도 숫자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동그라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인데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개수는 입력 이미지의 픽셀 개수랑 똑같이 주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수십만 개가 그러면 수만 5만 개를 100바이 100 정도 이미지면 만 개가 되겠죠. 만 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더하고 하면은 큰 숫자로 바뀌겠죠. 그런 정말 여러 번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딱 있습니다. 스라이드 동그라미를 하나만 그려놓기 결과가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목적이라면 1 또는 0만 나오게 만들어놓고 고양이일 때 1이 나오고 고양이가 아닌 사진이 보여줬을 때는 0이 나오고 이 신경망을 훈련을 시켜서 그 신경망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면 0이 나오고 고양이를 보여주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서 1이 나오면 그냥 사인하는 거죠. 1이라는 게 고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소위 AI 인공신경망에서 동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확장된 버전이 여러 가지로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숫자도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숫자입니다. 내가 입력으로 넣어서 하는 것을 어떻게 숫자로 바꾸느냐 디지털적인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실습도 나와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약속한 상태로 연주할 때
이를 고양이라고 해야지 나는 영어는 고양이 아니라고 해야지 결정만 하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내 고양이 하나만 판단하면 무슨 승부가 있어? 동물 많이 보여주고 고양이, 새이, 강아지 조금 돼야 인공지능이 아닐까? 저도 일일까? 똑같은 문집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다시피 폴로프라는 좀 표현했을 뿐이지 동그라미가 주로 누려있는데 얘는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미지의 픽셀 값들의 개수만큼 동그라미가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출력단이라고 그라운이 나오는 곳에 우리가 구분하고 싶은 동물의 종류 개수만큼 동그라미 이 노드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새가 들어가면 첫 번째 것만 이기고 나머지는 모두 0이 나와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만 2이 나오고 나머지 0이 나와요. 그리고 등등등. 만약에 우리가 동물을 1000개를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마지막에 출력단이라고 부르는데 출력단의 모두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나도 쉽게 말하자면 AI 만나고 싶어하면서 근거했는데 실제로 내주는 그런 정도의 간단한 알고리즘 이거를 내고 훈련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는 맞다, 틀리다, 얘는 뭐다, 조금 더 시시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내가 산 카메라는 또는 내가 쓰는 핸드폰에서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사람 얼굴 주변에 내 몸이 생기던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전혀 다른 알고리즘 쓴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똑같은 알고리즘 있어. 어떤 알고리즘 쓰냐? 이렇게 돼요. 입력은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입력단에는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는 진짜 결과가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고 진짜 이걸 내통해서 출력되는 거는 이 자동차의 주변을 둘러쌀 수 있는 사각형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숫자의 개수가 정확히 6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무슨 말이냐? 사각형의 중심값 x, y잖아요. 그리고 사각형의 너비, 사각형의 높이 이런 숫자 2개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진짜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또 다른 노드 그리고 또 얘가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 걸어가니까 강아지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노드 하나. 그래서 보통 이런 판단하는 게 출력단에 6개의 노드만 있으면은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면은 무슨 사진을 들이대든지 간에 그래픽하게 이 6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주는 그게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고양이를 판단하는 알고리즘과 이것과 동일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말하자면 많이 그리고 사람의 사람의 이런 포즈를 감지하려고 하는데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모양이라든지 댄서가 말하자면 춤추는 때 그 모양을 감지하는 그거 또한 똑같은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이미지는 당연히 그냥 사각형 픽셀들이 쭉 들어가고요. 대신 오른쪽 출력단에 이번에는 좀 더 노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모양을 나타낼 때 결정을 몇 개를 쓸지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마 뭐 16 여기 위에 참고를 하는데 이거는 알고리즘 짜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하려고 32개의 점으로 찍기도 하고 또 어쨌든 사람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목의 위치, 어깨 위치, 오른손 관절 위치, 오른손 손목 위치 이런 것의 포지션의 위치를 나타내는 16개의 점 그러니까 이게 X, Y 평면에서의 좌표값이니까 결국에는 32개의 숫자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맞춰서 넣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예쁘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따라 빨간색을 찍자.
그리고 그 선과 선은 노란색으로 연결하자. 이거는 그래픽하게 보여주기 위한 거지.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은 그림이 들어오면 숫자 32개만 찾아. 이런 똑같은 알고리즘이 쓰인다고 보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할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 또는 이미지에 변화를 주는 응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을 줬는데 나는 별과 이런 거 붙이고 그 이미지인데 하늘 있는 부분은 하늘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산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고 그리고 땅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죠. 잔디밭은 잔디색으로 칠하고 고양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오려서 칠하고 이걸 보통 세그멘테이션, 분할 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 이런 그런 건가?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왼쪽에 들어가는 입력의 개수가 결국 픽셀 개수만큼의 노드로 구성돼서 숫자가 들어가도록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의 반대쪽에는 정확히 입력과 똑같은 개수의 노드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 그 픽셀 위치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훈련하기 전에 훈련 이런 발효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늘이야라고 하늘에는 삽이라는 숫자, 산에는 이라는 숫자, 장기에는 일이라는 숫자, 고양이는 일이라는 숫자, 0이라는 숫자, 뭐 이런 숫자를 어사인하는 걸 출력을 시켜놓으면 얘가 네가 사실을 보여주면 그 약속된 그 위치에다가 숫자만 그냥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하면 예뻐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분할 맵이라고 부르는 AI의 동작입니다. 이쯤에서 이미지는 사실은 이해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지는 디지털로 바꾸면 숫자라는 거는 지금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걸까? 그것 또한 놀랍게 예를 들어서 높은 도시라는 문장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좋다는 표시를 하는 거네. 이걸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 분석은 그럼 어떻게 하지? 숫자로 바꿔서 숫자 집어넣고 숫자로 나오면 그걸 문자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통 그 문장을 보면은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단어는 사실은 사전을 보면은 들어오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라는 게 몇 번째 단어인지가 물론 그 컴퓨터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푸드는 몇 번째 단어인지도 알고 워즈라는 단어도 영어의 이름을 똑같습니다. 메이트 단어가 몇 번째 단어인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를 그 단어 대신 써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the food was great는 숫자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2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그냥 무언가 2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무언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좀잘 해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적인 몇 가지 기술이 있지만 비전공자들은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마지막에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좋다, 나쁘다 또는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숫자로 봤을 때는 또 1 또는 0 아닌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경망의 구성을 그대로 갖습니다. 왼쪽에 여기 최고에 있는 노드들의 개수는 단어들의 개수예요.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동그라미 하나 넣어놔요. 왜냐면 걔는 1 또는 0만 출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용을 시키면 얘가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텍스트북 이그제플인데 많이 쓰이는 건데 레스토랑 리뷰를 감정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시키느냐. 여러분들 그 만약 어떤 레스토랑 리뷰 웹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텍스트 말로 댓글이라고 그래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 gastronomy sandwich was great. 이거 좋다는 뜻입니다. 얘는 서비스 was slow and was 음식이야 그랬어. 먼저 서비스 느렸어. 그러면 얘는 0이라고. All great was this. All great가 좋았어. 그런 포지티브. 그런데도 문장 하나당 1 또는 0이라는 게 이렇게 세트로 주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실험을 해보니까 IMDb 무비 리뷰 데이터셋이라고 영화 평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와서 근데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평가한 게 한 5만 개의 평가 자료를 갖다 훈련시켜서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슉 넣어봤더니 정확도가 얘가 이건 좋다는 얘기네. 좋다는 얘기네. 96.21%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죠. 100개 중에서 한 3개나 4개 정도 틀렸다? 애매한 문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AI를 해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작년과 2022년 11월까지의 상황이에요. 2년 전이죠. 챗GPT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일들만 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해, 재밌어,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말하는 그러한 AI가 나왔죠. 근데 그러면은 얘는 진짜 어떻게 만든 거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똑같은 거였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자, 사실은 이 분야를 이제는 제너럴 AI라는 분야로 이제 분류어집니다. 좀 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 때문에 상성형 AI라고 부르는데, 상성형 AI의 정의는 사실은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도 되고요, 소리를 만들어도 되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다 상성형 AI인데, 하는 거죠. 오픈 AI에서 만든 챗GPT가 아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만들었고, 그래서 빙체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얘도 똑같이 입력과 출력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출력시켜서 특정한 입력이 들어갔을 때 특정한 출력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거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인데, 보통 텍스트를 만들 때 그 인공신경망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라지 랭귀지 모델 LLL 이렇게 많이 불러요. 거대 언어 모델이라 할 때 이거는 훈련 자료가 큰 것도 있지만 모델의 개체, 그 노드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특별하게 개수가 모델의 크기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또 똑같은 겁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만들고 출력을 만들어서 출력을 시킨 거예요. 문장을 예를 들어서 My favorite food is a bagel with cream cheese. 나는 이 문장을 갖다가 얘가 훈련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시킨 게 어떤 방법을 썼냐면 My favorite food is a 까지만 집어넣으면 결과가 반드시 그 다음 단어인 베이글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베이글까지 들어갔으면 그 다음 단어인 비가 나와야 돼. 비까지 입력을 줬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크림이 나와야 돼. 크림까지 들어갔으면 여기 치즈가 나와요. 자, 이런 입력과 출력의 훈련 자료를 가지고 훈련했더니 얘가 단어 하나만 보면 말이 되는 그러한 단어를 뱉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실. 이게 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훈련이라는 과정이 너무나도 쉬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문장 하나에 단어가 10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 단어된 문장으로 훈련에 사용될 입력, 출력 사항이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첫 단어 나오면 그 다음 단어 나오고, 첫 단어 나오면 세 번째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막 때려 넣었더니
얘가 말을 하게 돼. 여기서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AI 전공하는 그 전문가들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서 그걸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 이렇게 했더니 우연히 말을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많아요. 얘가 도대체 왜 이걸 이해를 해서 말을 하지? 얘 혹시 이해를 하고 있나? 생각 많이 하고요. 이해 안 해요. 그냥 그 다음 단어만 무관한 말해야지. 짠 적절한지만 학습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놀랄 만한 대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말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계획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해봤더니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그 인공지능 AGI라고 해서 언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즘에 막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좀 쉽네. 이렇게만 해도 말이 되네. 말을 하네. 이런 이게 말하자면 ChatGPT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실제 얘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 그냥 똑같아요. 지금 왼쪽에는 단어들이 쭉 문장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는 바로 그 다음 단어가 하나씩 쉬프트돼, 하나씩 밀리. 그 단어를 쭉 넣고 왼쪽이 들어가면 오른쪽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걸 훈련해 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동그라미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간단하게 그 원리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이것보다 몇백 개의 카드를 보여요.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개수를 많이 쓰는 그 네트워크를 그게 말하자면 대형 모델이라고.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단어 하나마다 우리가 약속된 숫자를 판단할 수 있고 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숫자 다음에 출력으로 페이버릿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는 또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투자를 하시죠. GPT를 쓰시는 분들을 말을 있을 텐데 유료 버전은 GPT-4라는 거인데 유료 버전이 좀 큰 거기 때문에 좀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발표하는데 걔를 훈련시킬 때 570GB 정도의 여기 인터넷에서 찾은 걸 훈련시켰다고 그러고요. 대개연수라는 게 말하는 그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있으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직선이 사실 숫자거든요. 그 숫자 개수가 약 1.7조 개를 쓴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모델인 거죠. 그리고 결국 그거를 우리가 메모리로 보면 얘가 6.8TB인데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우리가 쉽게 힘든 컴퓨터죠. 메모리가 기가 쉽게 몇 배까지는 가는데 테라 정도 되는 컴퓨터를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저희 그 라시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큰 그런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이게 훈련하고 나면 현실로 도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cite the first row of the 로봇의 첫 번째 법칙이 뭐지?라고 얘기하면 로봇 may not use 사람을 해쳐서 절대 안 돼. 이건데 그런 걸 그냥 물어본 거예요. recite the first row of robot 하니까 바로 다음에 로봇 may not use 단어를 다시 톡톡톡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작업은 학생분들이 단어문을 쭉 늘어놓고 하나씩 밀려 쓴 단어를 출력하도록 수백만 개의 문장을 해주셨더니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왜 동작할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냥 한번 해보는 게된 거예요. 진짜. AI 학자들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혹시 뭔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좀더 약간 기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어서
능력이 많으면 깜짝 놀라서 그 반향을 입히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어만 일시켜도 훈련을 시켜놨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렇게 문장을 주면은 옛날 옛적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라고 주면은 얘가 문장을 완성을 열사게 마법의 숲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장의 수려하게 끝나셨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인가요? 프랑스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프랑스의 통화는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질문을 자꾸 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훈련시키고 계획된 방법에 의하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훈련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학습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말이 잘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다시 추가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챗GPT예요. 걔네들은 뭘 했냐면 따라버렸어요. 그 친구들도 별거 아니고 한 여러 단계인데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더 설명할게요. 세 단계의 학습을 했어요. 어떻게 냐 질문과 답으로부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니까 그러면 형식이라고 있게 문장과 답을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한 400단어, 500단어 문장을 주면서 summarizing,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약본을 출력해서 그거를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따르도록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지시를 하면 그게 챗GPT예요. 가장 핵심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비례고 좀 더 좋은 답이 있고 좀 그냥 그저보다 답이 있고 학생들한테 주관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작업을 잘 작성하는 애가 있고 그냥 대충 작성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순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시작시켰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답변을 한 2개, 5개를 받아낸 다음에 이건 진짜 사람이 있어요. 한 그 몇십 명인가? 그래서 몇만 문장을 학습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잘하는 거 1번, 못하니까 잘하는 거를 놓고 싶잖아. 뭐라고 그러고 못하는 거는 1번, 중간에는 2번, 3번 뭐 이렇게 숫자를 줬대요.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시켰더니 그게 소위 좀 더 어려운 말로 RLHF라는 건데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설명할 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의 그러한 그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 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했더니 얘가 챗 GPT처럼 동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챗 GPT 시작. 그래서 그럼 그걸 가지고 사실은 챗GPT가 나오고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를 사용할까 헷갈리기까지 해요. 그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시킬까 좀 난감한 거예요. 모든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거는 뭐, 간단하기보다는 그런 요즘에 그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면 세 가지예요, 사실은. 이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입니다. 쓰기, 읽기, 대화하기. 요 세 가지 범주예요. 예를 들어서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는 종류냐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싶은데 잘 적어보니 안 돼. 그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죠. 요약해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딱 내놓는 거. 브레인스토밍. 장문이나 그거를 모정하는 거. 또는 아니 이런 것들은 다 쓰기에 따른 읽기. 읽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표적인 거 말하면은 우리가 글을 썼는데 얘가 완성도가 좀 떨어져. 그럴 때는 뭐 문법적으로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거 조정이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긴 문장을 읽을 수 없으니까 짧게 요약해서 그런 요약 읽기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은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문 분야 챗봇이 많이 만들어져요. 여행 플래너, 커리어 코치, 레시피 아이디어, 범지 만드는 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게 또 무리 있죠. 사실은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제가 이거는 그 완성도를 위해서 이게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 하는 게는 이미 거의 다 극복됐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런 완벽하게 극복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한계는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식단정. 왜냐하면 훈련시킨 그 자료가 2022년 1월까지의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일어나고 하나, 뭐 이거 너무 유명한 문자. 세종대학의 레스턴 사건을 알려줘. 그러면은 우선 어쩌면 말을 끊어냈죠. 그러면 한각 현상. 그리고 입력과 출력의 길이 너무 큰 건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되고 있죠. 심지어는 10만 단어. 10만 단어면 웬만한 책은 들어가. 웬만한 몇백 페이지 책은 다 들어가. 그 정도까지는 훈련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걸 이해했고요. 편향. 이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사실은 얘가 학습받은 게 편향된 데이터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얘한테 편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런 거죠. 또는 파킹이나 엔트파워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얘가 허브라고 했어요. 강호수마다 반드시 모자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학습된 거에 의하면 표현적으로 영상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를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 좋은 비속어라든지 또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재적 이런 것들은 독서인데 이런 다섯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7, 80% 이상은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LML 같은 거를 쓸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서 합격을 받는데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천중한 거예요. 그게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러요. 입력을 어떻게 해야지 잘할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면 원칙 1, 2가 있는데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걸 줘야 돼요. 여기서 명확하고 구체적이라는 거는 짧으면 안 돼요. 길면 길수록 설명이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내용이 장황하고 지리하게 막 별 얘기를 다 써야지만 사람이 뭘 원하는 걸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퓨처 프롬프팅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예를 가지고 굉장히 짧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질문하고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는 게 아니라 답을 할 때 그냥 하지 마. 첫 번째, 네 생각을 정리해. 그걸 다시 요약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맞는 것들이 좀 확인해. 그래서 하시면 답을 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쫙 진짜 할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정확한 확률을 줄여주는 겁니다. 확률을 점점점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지. 걔가 진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예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원샷 러닝, 퓨샷 러닝 뭐 이런 거 해봅니다. 질문할 때 What is the capital of Korea 다음에 서울, What is the capital of France 하면 김빠르이라고 잘 나와요. 왜냐면 서울, 한국의 서울이 수도가 서울인 거를 주면은 얘가 이 질문이 뭔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2개 정도의 예를 주면 더 잘 맞춰요. 질문. 이거를 해봅시다. 몇 개의 답을 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재미삼아서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체인 오브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즉 생각의 그런 섹스를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문제상 영어로 된 내용이니까 수학적으로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를 썼어. 이걸 더 생겨서 얼마나 남았을까요?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면은 틀려. 그런데 얘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라고 예제를 하나 알려주면서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라고 하면 크게 맞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논문이에요. 정말 농담입니다. 얘한테 질문할 때 Let's think step by step. 유명한 얘기입니다. 생각을 차근차근 해.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한번 스텝 바이 스텝을 해 하는 방법을 올라가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있어요. Take a deep breath. 한숨 쉬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을 thinking에 한번 더 적어서 논문을 보는 진짜 구글 에서 이렇게 했더니 더 정확하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럼 이런 문자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답변을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몰아가는 그 사전 정보를 정확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좀 시간이 조금 지었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맞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림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 같지만 솔직히 똑같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많이 알려있죠? 10개 문장에다가 어처럼 보면 스마일링 하면은 이런 사진, futuristic city 쓰면 이런 사진, full happy 로봇 보면은 이런 사진, 그림이 많이 들어있죠. 이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술 이름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이걸 자세하게 네트워크를 그려서 설명하면 되게 이해돼요. 근데 원리는 제가 AI가 동작하는 이런 그거 똑같아요. 입력이 보겠어요? 문장이 들어갔다. 문장. 근데 그 문장은 단어니까 숫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완벽한 노이즈로 시작된 픽셀 개수하고 똑같은 개수의 노이즈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이런 이미지로 바꿔줘. 이 수량이 죽어버린 거예요. 캔시 들어가면은 얘를 로그가 들어가면 로그가 만들어지죠. 근데 문제는 아까 한 번에 안 돼요. 쉽지 않아서 이런 거를 수백 번에 나눠서 해요. 그러니 성공했다는 게 그 논문이 디퓨전 모델이라는데 또 이프로 뭐 난이라도 쓸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숫자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 단어들에 대한 숫자가 여기 사이사이에 쏙쏙쏙 들어가면서 이거로 만들어야 돼. 고양이 만들어야 돼. 고양이 괜찮다는 거야. 또 고양이 만들래니까 고양이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원리는 또 편안하게 간단해. 이런 식으로 훈련시켜요. 한 사과 사진을 노이즈를 살짝 주고 거기다가 더 노이즈를 주고 거기다가 더 노이즈를 주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노이즈만 남아. 그러니까 얘가 입력일 때 약간 노이즈가 작은 이미지. 얘가 입력이면 얘가 출력이 된다. 얘가 입력이면 얘가 출력이 된다. 이건 단계를 지금 노이즈에서 서버까지 지금 3단계로 나눴는데요. 사실은 수백 개로 나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은 이와 같이 이게 들어가면 조금 깨끗한 거. 얘가 들어가면 조금 더 깨끗한 거. 얘가 들어가면 그것만 훈련을 시켜요. 그게 디퓨전 모델이고 수백 개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은 중에 우리가 훈련된 걸 가지고서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 번 돌리고 또 돌리고 또 수백 번 돌리고 나면 이미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그냥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냥 사과로 했고 바나나 했고 막 이러니까 텍스트랑 같이 하는 거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얘를 집어넣을 때
레드. 얘를 집어넣을 때도 레드. 얘도 레드라는 이름을 항상 같이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으로 약간 노이즈가 많은 거와 단어를 집어넣고 그게 노이즈가 살짝 없어지는 거. 그거를 계속 출력으로 훈련시키면 그와 같은 게 이게 가능하다. 즉 레드 애플과 얘를 집어넣고 훈련시키고 얘를 훈련시키고 얘를 훈련시키면 나중에 레드 애플만 집어넣으면 얘가 한 100번 돌고 나면 빨강 스코어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린 바나나를 집어넣으면 그린 바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미지를 수많은 가지고서 훈련을 시켰겠죠. 항상 훈련시킬 때, 얘는, 야,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부터 훈련시키면 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진짜 말만 하면요. 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난주까지 생각하다가 3일 전에, 정확 3일 전에 2월 15일 날 오픈 AI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뭐로? 오른쪽에 있는 프롬프트로 이걸 만들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스타일리시한 여성이 따뜻하고 빛나는 내용과 애니메이션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그냥 물론 영어로 프롬프트가 들어가요. 길이는 1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누가 별다른 기술이 나왔나? 디퓨전 모델이라는 거를 입력을 이미지를 쓰던 거를 1분짜리 영상과 문자로 학습을 시켰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요즘에 비전공자들 그리고 또 물론 전공자도 있고 AI에 관한 강연을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약간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걸 진짜 써도 되나 안 되나 막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와버린 지금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만약에 학생들한테 뭘 학교에 되느냐, 뭐 마치 또 그런 주의보다는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익숙해지게. 챗GPT도 그렇고 그림만 생성하는 코드도 그렇고 영화 생성하는 코드도 자꾸 쓰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빨리 깨닫고 또 창의적인 이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써야 되고 저기까지 써야 되고 제한하고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난 1년간 일어났던 일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딱 지난 1년간 일어난 이 속도면은 앞으로 1년, 2년 후는 지금보다 더 놀랄만한 기술들이 우리한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빨리 여기 익숙해지고 그 원리만 그것을 뭐 개발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떤 동작 원리를 우리가 아주 솔리드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그리고 잘 활용해야지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모색하는 것이 자 요즘의 AI 발전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시간 허락함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AI 응용학과는 그러니까 AI 개발 쪽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AI 응용학과는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외부 서비스 때문에 있지만 거의 모든 회사들이 자기 회사만 쓸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 되고 프라이빗한 거, 남들은 못 보는 이런 자기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더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 쪽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 인더스트리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최대한으로 발전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AI는 너무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려운 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너무 잘 되는 방법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 수준의 기술로 내려왔어요. 대학원 박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그런 인더스트리 산업체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AI 응용. 최근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떠한 시간이 취업이 되는지. 요즘에 아직은 졸업생이 안 나왔지만 사실은 저희가 당장 졸업했을 때 나왔을 때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AI를 도입하고 싶어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모든 데서 행동이 안 되는데 근데 뭘 도입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AI에 관한 지식이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아마 회사에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야 되니 이거 써야 되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질 줄은 몰라도 컴퓨터 잘 쓰는 학생이 말하자면 회사에 IT 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유 요즘에 제초 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기술에 대한 이런 용도로 만약에 다양한 곳에서 AI 지식을 말하자면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인력을 양성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2학년이고 3학년 이번에 이제 시작합니다. 네. 2년 전에 AI 응용학과가 시작됐습니다. 네. 생활에서 제일 접하기 쉬운 챗GPT인 것 같아요. 챗GPT를 사용하려면 교정을 한 15세 나이가 좀 많이 돌아가서 보통 그러니까 신기하는 건 그게 딱 어불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런 호랑이 룰이 13세 기준으로 보통 얘기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네. 한때 정말 저런 걸 하려면 그런 것들을 후반적으로 알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서 아이들한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얘네들한테는 안 좋아서 안 쓰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거예요. 뭔가는 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나쁜 점이 뭔지도 좋은 점이 뭔지도. 그런데 AI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쓰면 빨리 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이 시대는 다 AI의 기술적인 도움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세대를 살아갈 거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영어가 있어요. 네. 영어로 훨씬 더 어떤 되게 잘 나오고 해서 생각한 팬들이 어떤 대화하는 그런 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름이 빨리 도입하면 좋지만 또 학교에 있으면은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전화 학생들을 수입한 저희가 보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중학교가 몇 살부터죠? 14만 여러분 13세부터 얘기는 많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좀 제한하자는 말은 많은데 지금 그 중학생 제한하자는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설득해 가면서 해야겠죠. 근데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은 그거죠. 기계는 사람보다 더 참을성이 있어서 선생님들은 하나되면 잘 안 가르치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에는 정말 최적인 겁니다.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절대 화내지 않고 100번을 물어봐도 참아내고 답변하게 되는 게 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적도 없고요. 수급자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치는 모르지만 선생님한테 상처받아서 나는 사회가 싫어졌어. 이 정도로 선생님의 질문을 제일 잘 들었을 때 저희 교육 현장에서 질문을 게 저희 성인들 교수님들 교사님들 중학생 때 그룹적 지금 네, 맞아요. 그런 예제가 좀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사실은 저는 그 원래 제 전공은 지구물리학 전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AI 전공자라고 주장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실은 AI 전공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언제 바뀌었냐? 10년 전에. 근데 어떻게 바뀌냐? 하기로 일단 저는 그냥 아니, 유튜브로만 공부했어요. 유튜브만 봐도 스테이트 오브 아트 최첨단 기술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질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중학교 무슨 과목에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단 외국 자료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유튜브에는 거의 자동 번역 기능이 다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보면은 좀 더 빨리 어댑트 하실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창의적인지 몰라도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답은 19.9% 인터넷상에 유튜브 동영상에 요즘에는 거의 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서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안 그러면 좀 뒤처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영장생님 못한 저희들도 지금 대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지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전용 그 강의에서 문제 내는데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했다 라는 걸 나오면 그걸 따라해보고 아 그거 진짜 잘 되는구나 그러면은 도입하고 아니면은 그걸 고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도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들 네, 또 다음 그런 일정이 좀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